굉장히 그 작고 귀여운 보라색 꽃잎이 4장씩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꽃입니다. 이 꽃은 그 개걸무나 갯무와 비슷한 꽃이죠. 잎을 보면 이렇게 가는 잎이 길게 뻗쳐 있죠. 이런 잎을 가지고 있고 대는 가늘면서 길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키가 한 50에서 한 70cm 정도 되는 이런 크기입니다. 이것은 가는장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 해 살이 풀이고요. 십자화과의 식물로서 꽃냉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식물입니다. 계곡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뚝에 작은 보라색 꽃잎을 아주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달달한 분 냄새에 아주 좋은 향기에 이끌려 가지고 와봤더니 여기는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의 수수꽃다리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렵수로 개회나무라고 하는데요. 개구름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일락과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속에 자라는 라일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얀색 꽃을 피웠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일명 개구름나무로 불리는 개회나무가 이렇게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오미자 덩굴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오미자 덩굴입니다. 오미자 덩굴은 이 덩굴이라 달의 덩굴과 혼돈하기 쉽지만은 달의 덩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잎자루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빨간 오미자 열매가 달리면 정말 예쁘죠. 이제 가을이 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가 열릴 텐데요. 폐와 기관지에 좋아서 오미자 발효액이나 오미자 차로 많이 드시는 오미자 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앉더니 이 꽃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지금 초록쌀이 꽃이 피어 있는데 쌀이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 쌀이꽃이 자그마하지만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쌀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쌀이는 조록쌀입니다. 이 조록쌀이는 참쌀이와 좀 다른 점이 잎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은 조록쌀입니다. 참쌀이는 이에 비해서 잎이 좀 둥근 편입니다. 조록쌀이가 예쁘고 작은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3, 4월 달이 풀꽃의 계절이라면 5, 6월 달은 나무꽃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요즘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죠. 계곡 근처 산자락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조록쌀입니다.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조록쌀이가 분홍색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웠습니다. 우리에게 늘 아낌없이 말없이 주기만 하는 자연의 꽃입니다. 이 깊은 사이라 그런지 꽃이 귀해서 그런가 봐요. 꽃도 몇 개 없는데 몇 개 안 되는 꽃에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계달에는 이제 꽃을 피우려고 잎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잘 봐주세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나무는 1번 참온나무다. 2번 개온나무일 것이다. 3번 가죽나무일 것이다. 4번 참죽나무다. 그것도 아니다. 다른 의견이신 분은 다른 의견을 적어주세요. 과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참온나무일까요? 개온나무일까요? 아니면 참죽나무일까요? 가죽나무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나무가 될 텐데요. 그 나무는 바로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옆에 이 나무가 바로 아까 보았던 그 나무의 어미나무예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의 뒷면도 약간 흰빛이 살짝 돌지만 녹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렸는지 보면 됩니다. 자, 이 나무에 보면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 저 위에 가래가 달렸습니다. 저 위에 보니까 가래가 열렸는데요. 모양은 개복숭아처럼 개로움하게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토종 호두라고 불리는 가래 열매가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나무의 정답은 일단 가래나무입니다. 이 가래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호두처럼 생겼는데 호두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좀 뾰족한 그런 열매죠.
가을이 돼서 열매가 단단해지면은 이걸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굉장히 단단한 이런 열매죠. 깊은 산 속에 야생 상태에서 자란 가래이기 때문에 열매가 크지도 않고 많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집 근처에 심어놓은 가래나무에는 열매도 좀 크고 많이 달렸는데, 여기는 지금 자연 상태다 보니까 가래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생김새가 꼭 개복숭아 열매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가래나무도 우리 주변에서 가래나무가 이렇게 흔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가래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깨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두를 상대적으로 많이 심기 때문에 가래나무는 점차 우리 주위에서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가래나무였습니다. 이곳에는 자작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굵기도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자작나무인데 지름이 한 30cm 정도 돼 보입니다. 자작나무 숲이 색깔이고요. 가지가 이런 식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잎 모양이 보면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불규칙하게 있긴 한데 약간 전체적인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항암과 면역력에 아주 좋은 버섯인 차가버섯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주는 커다란 자작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한박꽃이 피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미 한박꽃나무가 다 꽃을 떨어뜨렸는데, 여기는 이제 한박꽃나무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몽우리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어쩌면 흰색이 이렇게 아름답죠? 그 가운데 있는 자주색 수술이며 안에 있는 암술대하며 꽃의 모양과 색상이 너무 완벽합니다. 이렇게 보면 연꽃 같아요, 꼭. 한박꽃이 지금 아주 깊은 산속이라 아직도 싱싱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특이한 향기를 한번 맡아봐야죠. 달콤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요. 뭔가 좀 더 다른 색다른 아주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이런 한박꽃입니다. 목란꽃이라고도 불리는 한박꽃이 깊은 산 중에는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중입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너무 고귀하고 아주 정갈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목란꽃이라고도 불리는 한박꽃입니다. 여기에 이 쑥은 맑은 대쑥이라고 하는 쑥인데요. 어릴 때 잎 모양이 이렇게 생긴 데에 비해서 커지면은 잎이 이렇게 변합니다. 위쪽에 대에서 난 잎은 좀 더 갸름하면서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대쑥이 산지 가파른 경사에 그늘진 곳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맑은 대쑥은 특별히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남성의 발기부전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족제비싸리도 보입니다. 족제비싸리가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근데 족제비싸리는 향이 좀 달콤한 향이 아니고 좀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꺼려지는 그런 향입니다. 족제비싸리가 꽃은 예쁘죠. 그래도 꽃은 이렇게 족제비 꼬리처럼 길쭉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족제비싸리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래가 이제 벌써 달리네요. 다래가 조그맣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다래가 한 대추 크기만 합니다. 대추 크기만한 다래가 많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그래도 노루우즘입니다. 노루우즘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햇빛이 드는 쪽에서 자란 것은 좀 더 색깔이 곱고 예쁜데, 그늘진 곳에서는 색깔이 약간 하얀 색깔이 나더라고요. 노루우즘입니다. 여기는 더위직입니다. 요거는 인진쑥처럼 생겼지만 더위직이라는 식물이고요. 미역줄나무입니다. 꽃이 이렇게 하얗게 펴 있는데요. 요건 아까 봤던 거하고 다르게 잎이 좀 넓습니다. 이렇게 약간 덩굴처럼 자라는데요. 잎은 어긋나면서 올라오고 잎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서 달콤한 향을 쫓아서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미역줄나무수는 어릴 때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른 봄에는 나물로 드실 수 있는 미역줄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미역줄 나무는 나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약간 덩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덩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내는 미역줄 나무 꽃이고요. 벌들이 향기를 쫓아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